자, 오늘 수업 시작할게요. 세 번째 페이지에는 정물 콜라주를 주제로 그려보도록 할 건데요. 여러분들 정물화는 다 알죠? 근데 그냥 정물화냐? 그럼 재미없겠죠? 우리는 정물 콜라주로 한번 표현할 거예요. 먼저 정물화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정물화는 영어로 still life입니다. 움직이지 않는 생명이라는 뜻으로 움직이지 않는 사물과 생명이 없는 사물만 모아놓고 그린 그림을 말합니다. 정물화는 고전시대 때부터 그려져 왔는데요. 회화에 독립된 장르로 받아들여지게 된 것은 17세기 네덜란드 때부터였어요. 17세기 네덜란드는 경제적 황금기였는데요. 독립전쟁에서 승리해 스페인의 지배에서 벗어난 네덜란드는 스페인의 국교였던 가톨릭이 아닌 칼뱅파의 개신교를 받아들입니다. 칼뱅파는 종교화를 제작하는 데 드는 천문학적인 액수와 우상숭배에 대한 이유로 종교화를 금지시켰고요. 이후 네덜란드에서는 종교화 대신 부유한 시민들이 자신들의 집에 걸어둘 수 있는 비교적 작은 크기의 초상화, 풍경화, 장르화, 그리고 정물화가 발달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네덜란드 정물화는 독특한 양식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해상무역을 바탕으로 부를 쌓은 네덜란드인들은 자신들이 가진 진귀한 보물들을 그림으로 담고 싶어 했지만 검소한 삶과 금욕주의를 내세우는 칼뱅파 교리에 맞지 않는다는 점을 염려하였어요. 작가는 딜레마에 빠지게 되지만 그 끝에 비로소 네덜란드인만의 독특한 정물화가 탄생하게 되었고요. 물질적 풍요로움을 그리면서도 동시에 인생의 무념무상, 덧없음을 담아내는 것, 바로 바니타스 장르화의 시작입니다. 중앙에 어두운 갈색 식탁보에 덮인 식탁이 있고 그 주변에 여러 가지 물건이 흩어져 있죠. 테이블 위에는 발바닥에 박힌 가시를 뽑고 있는 스피나리오 석고상과 팔레트, 유리잔, 해골, 낡은 책들이 있고 바닥에는 갑옷, 악기, 스케치북 등이 있습니다. 낡은 책은 인간이 오랜 세월 동안 기록하면서 쌓아온 지식의 허무함을 나타내고 죽음 앞에서는 대단한 지식이라도 영원한 진리가 될 수 없음을 나타냅니다. 해중시계와 연기가 피어오르는 석유 등잔은 빠르게 흘러가는 시간과 연기처럼 사라지는 인생을 말하며 유리잔은 깨져버리기 쉬운 속성 때문에 죽음과 연결됩니다. 바이올린과 루트, 플룻은 짧은 순간 연주하다 이내 사라져버리는 소리를 뜻하고요. 습작을 그린 스케치북과 팔레트, 조각상은 훌륭한 화가가 되기 위해 꼭 필요한 것들이겠죠? 하지만 화가로서 명성을 얻더라도 죽는 순간 그 이름은 사라져버리기 마련입니다. 금속 갑옷과 투구는 아무리 훌륭한 방어구를 걸치고 있어도 죽음은 피할 수 없다는 것을 나타내고 모든 죽음과 관련된 상징들은 테이블 위에 놓인 해골과 연결됩니다. 네덜란드 정물화에 자주 등장하는 해골은 죽음을 기억하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고요. 어떤 삶을 산 인간이든 반드시 찾아오는 것이 바로 죽음입니다. 화려하고 진귀한 보물도 영원할 수 없다는 진리를 통해 검소한 삶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네덜란드 정물화의 특징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 우리는 집에 있는 정물 5개 이상을 선택해서 직접 보고 스케치할 거예요. 자, 정물을 그릴 때에는 구도만 잘 생각하면 됩니다. 정물화에는 대표적으로 삼각형, 마름모, 원형, 역삼각형 구도가 있습니다. 삼각형 구도는 안정감, 통일감이 느껴지는 구도로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요. 마름모 구도는 전체적으로 안정감이 느껴지는 구도고 원형 구도는 정적이고 원만한 구도입니다. 마지막으로 역삼각형 구도는 그림의 율동감을 강조하고 화면의 깊이를 부여하고 싶을 때 사용하는 구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 더, 사물을 배치할 때는 방향과 위치를 어디에 놓는가에 따라 화면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이번 시간에는 보는 방향을 정면의 위치로 잡고 구도를 잡아볼 거예요. 그럼 정물화를 그려볼 건데요. 먼저 첫 번째로 쌤이 가져온 5개의 정물은 주전자, 책, 과일, 운동화, 벽돌입니다. 이 5가지 정물을 삼각구도로 그려볼게요.
쌤도 오랜만에 미술실에서 그림을 그려보았어요. 자, 오늘 준비물은 스케치북, 8절 스케치북, 그리고 연필, 지우개입니다. 선생님은 이렇게 이젤에다가 종이를 찢어서 이렇게 준비했는데요. 여러분은 그냥 테이블 위에서 스케치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조금 편하게 보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요. 조금 더 화면을 가까이 클로즈업해서 여러분들이 보기 편하게 해볼게요. 오늘은 전체적인 구도랑 스케치만 잡을 거예요.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전체적으로 구도를 잡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전체적으로 정면 시점으로 구도를 잡아봤고요. 이제 조금 더 자세하게 그려볼게요.
자, 여기까지가 스케치 완성입니다. 명암은 거의 넣지 않는 것이 좋아요. 나중에 색연필로 채색할 때 번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실적으로 그리는 게 좀 어려울 수 있지만 눈에 보이는 것을 그리기 위해서는 진짜 많은 연습이 필요합니다. 만약에 나는 정물을 직접 놓고 그리는 것이 어려우면 정물을 사진으로 찍어서 보고 그리는 것도 괜찮아요. 그럼 여기서 질문. 그림은 무엇으로 그리는 걸까요? 보통 이야기하죠. 나는 똥손이라서 그림 못 그려 하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말은 잘못 표현된 것이 아닐까요? 그림은 손으로 그리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그리는 거예요. 손으로 그리는 것보다 중요한 게 눈으로 진짜 많이 관찰하고 또 관찰해야 됩니다. 미국의 박사 베티 에드워즈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 이름을 쓸 수 있는 손재주만 있으면 누구나 그림을 잘 그릴 수 있다는 멋진 말을 했는데요. 그림을 그리기 힘들어하는 성인들을 사실적으로 그리는 연습을 시켰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 여러분들이 보시고 있는 화면처럼 그림에 자신이 없었던 사람들이 몇 번의 과정을 거치자 이렇게 훌륭한 그림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번 시간에는 자신이 선택한 정물을 가지고 구도를 잡고 그 다음에 스케치해오는 것까지가 과제입니다. 나중에 교실에서 만났을 때는 그 스케치한 정물을 색연필로 채색한 후에 마지막에 콜라주 재료 3가지 이상으로 붙여볼 거예요. 자,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